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수구문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025년 국회직 9급 기출 되겠습니다. 자, 순서 배열 문제죠. 주어진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Microplastics and smaller nanoplastics. 자, 이런 플라스틱들은 보통 나노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듯이 길이가 1 마이크론보다 적은 거예요. have been found in human, 인간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인간 어디? infants and breast milk, 유아나 혹은 그 모유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They can cause, 자, 이것들은 metabolic disorder, 어떤 메타볼릭 신진대사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interfere with our immune, 우리의 어떤 면역을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reproductive system, 어떤 생식기를 방해할 수 있고, 생식 체계를 방해할 수 있고, 생식 혹은 번식, 그리고 행동의 문제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로 내려가 보니까 일단은 선택지가 5개다 보니까 ABC가 골고루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잔머리를 굴리자면 A가 있는 게 첫 문장에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보다는 B나 혹은 C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B를 한번 보죠. B에서 나오는 이 these,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인 걸 아시죠? 그래서 these, 그죠? these. 자, 이러한 건강의 문제. 자, 이러한 건강의 문제라고 지칭을 하면 이 바로 앞에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쫙 나와야 돼. 그게 뭘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죠? 메타볼릭 디스오더를 유발하고 우리의 면역과 생식기를 방해하고 그리고 행동의 문제래. 이게 지금 헬스 프로블럼이에요. 따라서 뭐다? B가 맨 앞에 와야겠구나. 그건 여러분이 클리어하죠. 자, B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건강의 문제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어떤 화학물질? 그죠? 이런 플라스틱에 추가된 화학물질. 싱글 유즈 플라스틱이니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거, 우리가 생수병 같은 거 있죠? 왜 자꾸 이렇게 나와? 자, of which, 이 구문을 잠깐 보시면 of which 4,200 chemicals have been identified as posing a hazard to human ecosystem health. 자, of which는 지금 여러분 which의 선행사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케미컬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에 들어간 화학물질. 자, 그것들 중에서 4,200개 화학물질이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에 위험을 제기한다라고 identify, 확인되었다. 자, 일단 B가 맨 앞에 오는 거. 자, 계속 갈게요. 일단 C 한번 볼까요? It is for this reason. 자, 여러분, it is that의 강조 구문 보이시나요? Canadian government introduced the ban on single-use plastic in 2022. 2022년에. 그죠?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에요. 금지령을 introduce는 여러분 소개하다 무조건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introduce는 소개하다 보다는 도입하다.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 도입한 이유다. 자, 그러면 A번에 갔을 때 여러분 여기에 더 디시전이 보이죠? 그 결정이 뭘까? B에는 결정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어떤 싱글 유즈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령을 도입한 것이 캐나다 정부의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the decision은 C를 지칭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갈까요? B 다음에 C가 오고 그리고 A가 오는구나. B, C, A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메타볼릭 신진대사에 interfere with라고 하면 보통 방해하다 뜻이에요. 방해하다. 간섭하다, 방해하다. extensive라고 하면 방대한. pose hazard라고 하면 위험을 제기하다. 자,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2024년 지방직 9급 기출이고 빈칸 넣기 문제 되겠습니다. 자, Javelin Research noticed that. 자, 지금 제가 노란색 형광펜 그어놓은 문장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좀 전에 앞서 배웠던 부분 부정 개념을 도입을 해야 돼요. Not all millennials are currently in the same stage of life.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MG에서 그 M이죠. 자, 모든 밀레니얼 세대들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다 똑같은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하나로 퉁칠 수 없다는 거죠. While all millionaires were born around the turn of a century, 우리가 태어난 시기는 비슷합니다만 Some of them are still in early adulthood. 일부는 아직 초기의 성인기에 있을 수 있고, 소기의 성인기에 있고, 그리고 wrestling with the new careers and settling down. 아직도 새로운 어떤 커리어와 settle down, 정착하는 문제로 지금 wrestle,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older millennials, 조금 밀레니엄 중에서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집도 있고 가족도 꾸렸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밀레니엄 세대지만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이제 뭐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자리 잡고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고 되게 하나로 묶기가 어렵죠. You can imagine how having a child might change your interest and priority. So for marketing purposes, it's useful to split this generation into Generation Y1 and Generation Y2. 당신은 아이를 가지는 것이 너의 어떤 흥미와 그리고 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꿔주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세대를 Y1과 Y2로 스플릿, 쪼개는 것이 유용하다. 자, not only 버들서 구몬이고 not only 다음에 지금 도치가 일어난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은 문화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재정, 그러니까 financial life, 재정 상태에 있어서 지금 다른 국면에 있다. 좀 더 젊은 그룹은요, 재정적으로 비기너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구매력을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The latter, 후자의 그룹은요, 이미 크레딧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몰기지라고 하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지요. 주택담보대출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도 기르고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와 니즈에 있어서, 그죠? Y1과 Y2의 사이에 이 우선순위와 니즈는 vast, 엄청 크다. 자, 뭐가 클까, 여러분?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블랭크 자리에는 만약에 주관식이면 저는 차이, difference 정도 넣을 것 같은데 선택지 4개 중에서 일단 차이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뭐다 여러분? 대조라고 하는 contrast가 되겠죠. 나머지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오케이. 그래서 구문 2개, 1번은 여러분이 부분 부정으로 번역하시고 2번은 도치 구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휘. 레슨 위드는 말 그대로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그죠? 씨름하다. 2번, 정착하다. priority, 우선순위. phase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2024년 국가직 9급 기출. 갑시다. In spite of all evidence to the contrary, 어떤 반대를 나타내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people who seriously believe that NASA's Apollo space program never really landed man on the moon.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이 절대로 달에 사람, 인간을 착륙시킨 적이 없다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다 페이크라고 생각하는 거죠.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달 착륙은,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Nothing more than, 자, 밑에 어휘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nothing 대신에 부정어 no를 써도 되고 little 써도 됩니다. 그래서 nothing more than, no more than, little more than 같은 말인데 뭐 이상은 아니란 뜻이니까 뭐뭐에 불과한, 뭐뭐에 지나지 않는 이렇게 번역하세요. 그래서 달 착륙은요. 엄청난 conspiracy,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것이 perpetuated by government desperate in competition with the Russians and fearful of losing face. 자, 참고로 lose face가 되면 이것도 밑에 나와 있나 여러분? 여기 빠졌군요. 정리 하나 하세요. 자, lose face는 얼굴을 잃는 게 아니라 체면을 잃다.
끝이에요. 참고로 반대말은 save face. 그러면 체면을 살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정부를 꾸밉니다. 정부에 의해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죠? perpetuate, 영속화되고 있다. These conspiracy theorists, 이러한 어떤 음모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한다? United States knew it couldn't compete with Russia in the space. 우주 경쟁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경쟁을 할 수 없다. And was therefore, 그래서 성공적인 달 착륙을 fake, 그죠? 날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어휘 하나 더 챙길게요. 여러분 중요한 어휘가 많네요.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be forced to 부정사가 나오면 강요되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번역해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번역하세요. 강요되다 조금 어색해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As was therefore forced to fake라고 하면 날조할 수밖에 없었다. 날조하도록 강요되었다 이거보다는 날조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번역을 하세요. 2번 Advocates of conspiracy. 자, 이러한 음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What they consider as 그들이 증거라고 여기는 것에 몇 가지를 사이트 인용합니다. 자, 다음 3번. Crucial to their case. 우리 도치할 때 배웠던 거. 자, 여기서 is가 확실한 동사임은 뭐 명약거나 하고요. Crucial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어가 뭐다? 다음에 나오는 the claim이 주어고 다음에 동격에 대절이 붙어가지고 주어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동격자 한번 읽어볼게요. astronaut, 우주 비행사들이 never could have safely passed through the Van Allen belt. 자, Van Allen belt를 안전하게 통과했을 리가 없다. 자, 그럼 이 벨트는 뭐냐? 여러분 동격이죠. 지구의 자기장에 갇힌 어떤 막 레디에이션 방사선이 나오는 지역인데 거기를 통과했을 리가 없다라는 주장이 그들의 어떤 그 케이스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앞서 말했던 증거를 가리키죠. 4번 They also point to the fact that 그들은 또한 대디아 동격입니다. 사실을 지적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우주선의 그 메탈 커버링, 금속으로 된 어떤 껍데기가 were designed to block radiation, 방사능을 원래 차단하도록 고안되었다. If the astronauts had truly gone through the belt, 만약에 우주 비행사들이 그 벨트를 지나갔다면 아마 그들은 죽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밑줄이 쳐졌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4번도 지금 문장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4번의 이 문장이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고요. 다음에는 요 문장은 그죠? 이 3번 다음에 나오는 문장과 이어집니다. 거기를 지났을 리가 없다. 만약에 지났다면 아마 죽었을 거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여러분 4번에 They also point to the fact. 이 문장이 전체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휘 설명드렸고 conspiracy 음모론입니다. perpetuate란 말은 우리가 뭔가 직역하면 영속화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약간은 진실처럼 만들다는 뜻이에요. desperately 필사적으로 fake 하면 당연히 가짜라는 형용사 혹은 명사도 되지만 위조하다, 날조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4번. 2023년 법원직 문제고요. 여러분 제가 고난도라고 적어놨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자, 갑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This may appear as a challenge. 이 this가 뭔지를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 미션이겠죠? 하나의 도전 혹은 난제, 어려운 문제로 appear, 보일지도 모릅니다. Which may be impossible to address. 다루기가 불가능한 문제. 왜요? In our ability to predict future climate. 미래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루기가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난제로 보일지도 모른다.
자, 이 dis가 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본문 내려갈게요.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a reality man has to live with.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감내해야 될 현실입니다. 1번. This is very important issue to recognize because of all the parameters that affect human existence on planet Earth, it is blah blah blah. 자, 형광펜 여러분들 그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인간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파라미터 어떤 한계 중에서 of 나오면 중에서 of 나오면 of 중에서 자, it is 대세 강조구문 인지하셔야 되고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사는 어떤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식량 안보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that 대신에 여러분 이게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요 이치 대신 that 써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가장 위협을 받는 것도 역시 뭐다? 식량 보안이다. 오케이. 자, 2번. 2번 다음에 여러분 제가 표시해 둔 문장도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길이가 압도적이죠. 길기도 길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도대체 뭔 내용인지. 자, 가볼까요? Future food security. 자, 미래 식량 안보는 will dependent on 뭐에 의존할 것이다? combination, 조합에 의존할 것이다. 뭐에?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가 생물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비생물적인 스트레스도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뭐에 의해서 가해진다? 그죠? 기후변화. 그리고 지금 계속 연결돼요. Variability of weather within growing season. 뭔가 우리가 그 어떤 식물들이 자라는 기간에, 성장 기간 내에 날씨의 다양성. 그리고 different ambient condition. 밑에 단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위의 환경에 좀 더 suited, 적절한 어떤 품종의 개발. and 그리고 자 우리가 쭉 열거할 때 and를 찾으시면 우리가 몇 개가 열거가 됐는지 알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다 여러분?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세 개, 그리고 and 네 개 이렇게 연결됐다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뭐다? 효과적인 어떤 적응, adaptation strategy, 적응 전략. 그죠? which allow 어떤 전략입니까? These cultivars, 이러한 품종들이 그들의 유전적인 어떤 잠재력을 우리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서 그들의 유전적인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여러분 괜찮죠?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impose, 부과하는 그런 스트레스의 조합에 의존할 것이다. 해석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량의 안보는 이 모든 것들, 그죠? 주로 이제 기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의존한다. 3번. 그러나 these challenges also provide us the opportunitie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자, 토양과 식물과 대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는 할 것이다. 자, 블라블라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자체는 여러분 되게 어렵지만 해석하고 구문 분석은 되게 어렵지만 정답 찾기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왜요? 왜? 제가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는 독해 내용에 너무 여러분 빠져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약간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어떤 잔머리? 그렇죠 여러분? 디즈 챌린지즈입니다. 디즈라고 지칭했다는 것은 이 앞에 챌린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챌린지가 어디 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3번에 들어간다. 우리 사실은 독해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여기서 디즈는 뭘 지칭할까? 그죠? 앞에는 이것들을 다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쫙 열거했잖아요. 이거를 디즈로 여러분 지칭 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however이 나왔으니까 이 앞에는 부정적, 이 뒤에는 긍정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일단 어휘, address, 다루다, parameter, 어떤 한계, variability, 다양성, 뭐 동사 vary에서 왔죠. utilize라고 하면 이용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순서별 들어갈게요. 일단 얘는 주어진 문장이 없네요. 그죠? 자, 가봅시다. 여기서는 앞서 제가 한번 다룬 적 있는 우리 아까 사실 요 C번 우리 아까 독해했던 거죠. 그죠? 자, 라세페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라세페어는 우리 아까 뭐 그 기출 문장 볼 때 잠깐 보셨지만 불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라세페어라는 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써야지. 따라서 A번 앞에는 라세페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C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C 다음에 A가 와야 돼. 요거 하나는 우리가 건졌죠. 자, 일단 C 읽어봅시다. Sometimes the government economic role,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 밖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동격이죠. 정부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을 우리는 라세페어라고 부르는데 라세페어가 뭐냐면 leave things alone, 그냥 둬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불어의 어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 읽어볼까요? 이 라세페어라는 컨셉은요, 보통 자본주의랑 페어, 짝을 이룹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뭔데? 역시나 두 개는 동격이에요. 캐피탈리즘은 경제 시스템이야. 근데 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산의 요소, 우리 생산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뭐 토지, 자본, 노동인가요? 그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캐피탈리즘은 시장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이것은 데디아, 또 동격 나왔어요. 데디아라는 믿음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두면 생산자들은 소비자가 디맨드, 요구하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낼 거다. 그죠? 다시 말하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 보통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서 같은 연결어가 나오면 보통은 요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배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B를 넣을게요.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laissez-faire 자본주의에 따르면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laissez-faire 캐피탈리즘은 가장 순수한 형식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순수한 시장 경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현실의 시장은요, 시장 경제는 어느 정도의 정부의 개입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 자, 어휘는 여러분 됐죠? 넘어갈게요. 6번. 2024년 법원직 기출이고 그냥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잔머리를 굴리라 그랬죠. 그렇죠?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되게 전형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문제 푸는 요령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Now we stand at the age of turning point.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As we face the rise of coming wave technology that include both advanced AI and biotechnology. 자, AI와 그리고 생명공학, 그죠?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어떤 기술이 지금 이제 막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처럼 새로운 물결이 라이즈 막 지금 떠오르고 있어. 우리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여러분이 한번 쓱 읽어보세요. Never before라는 여러분 부정의 부사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음에 도치가 일어났다. Never before have we witnessed technologies with such transformative potential. 자, 우리는 기술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transform, 세상을 탈바꿈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술의 잠재력이 O란 말은 어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혹은 다운트란 말은 밑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겁먹고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inspiring은 여러분 되게 긍정적인 거고 다운팅은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AI나 혹은 생명공학이 만들어갈 그 세상이 여러분 어떻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자, 주어진 문장에서 이렇게 두 개를 언급을 하면요. 보통 이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긍정적인 거 먼저 찾아야 돼. 자, 일단 선택지에 A가 첫 문장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B부터 읽겠습니다. With biotechnology, we could engineer life. 우리가 생명체를 engineer, 그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다루고 그리고 농업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든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다 여러분? 이건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은 또한 엄청나다. 갑자기 뭐대로 마이너스예요. 그럼 뭔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했는데 일단 여러분 얘는 약간 중간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끼고 있으니까. 자, C 먼저 읽어볼까요? On the one hand, 뭔가 그럼 저는 하나 떠오르는데 one hand가 나와야 the other hand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B는 C보다는 뒤에 있어야 돼. 자, C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의 베네피시가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이 엄청나다. AI가 있으면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열 수 있고 그죠? 오랫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렬 구조, 새로운 형식의 예술과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 좋은 점. 이제 뭔가 여러분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게 플러스고요. 분명히 A는 안 읽어봤지만 마이너스일 거야. 그렇죠? 자, A 한번 읽어볼게요. AI를 가지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근데 시스템은 어떻다?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거예요.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에 at the mercy of는 뭐뭐에 좌우되는 거예요. 뭐뭐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 지금 AI와 바이오 두 개 얘기할 건데 그럼 바이오는 어떠냐?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바로 그 빌딩 블락 뭐라고 할까 여러분? 이런 약간 생명체를 만드는 그 블락을 매니플레 조작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나 혹은 전체 생태계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게 플러스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죄송해요. 플러스에 해당되는 여러분 어떻게 잠깐만요. C가 오고 그리고 B가 오고 그리고 A 이렇게 와야 되겠죠. 순서는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형태의 여러분 순서 배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독해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구문 독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지. 오케이. 자, 뭐이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가봅시다. In addition to controlling temperatures when handling fresh produce. 자, produ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통 produce는 여러분이 생산하다라는 동사를 알고 계시죠? 근데 얘는 명사가 되면 농산물입니다. 명사 농산물.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을 다룰 때 우리가 온도를 제어하는 것 외에도 대기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ome moisture is needed in the air. 약간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장하는 동안 탈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me commercial storage unit, 어떤 상업적인 어떤 저장소에서는 이런 대기를 제어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우리 나중에 분사 구문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 with 어떻게 분사 구문이에요. 당연히 being pp에서 being은 생략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pp만 나와도 돼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수분의 둘 다 그 수치가 아주 신중하게 조절이 됩니다. 가끔씩은 다른 가스들, 예를 들어서 에틸렌 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트로듀스 모델은 또 소개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안으로 들여오는 거야. 인트로가 안이란 뜻이고 듀스가 끌고 오다 뜻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그냥 잘 제어해서 컨트롤된 레벨에서 이런 에틸렌 가스 같은 다른 가스를 이제 이 창고 속에 집어넣어서 바나나나 다른 신선한 어떤 농산물의 최적의 어떤 품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여러분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동사는 is고 주어는 뭘까요? the need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에요. 지금 주어와 분사로 시작되는 보어가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요. The need for some circulation of air among the stored food is related예요. 그래서 이 저장된 식품 사이에서 공기의 순환의 필요성이 이런 가스와 수분의 어떤 양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 선택지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1번. 대기에서 해로운 가스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 2번. 우리가 식물과 과일을 재배할 때 수분의 양을 조정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재배가 아니라 어떻게 저장할 때 수분과 그죠? 수분가 뭐예요, 여러분? 수분과 가스를 조절할 필요성이죠. 3번. 전 세계 매년 탄소 발자국을 증가하는 탄소 발자국의 심각성. 마지막 4번. 자, 저장. 키워드 다 나와 있어. 저장할 때 가스와 수분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자, 프로듀스 단어 잘 기억하세요. 농산물. 요거는 탈수, 몰드는 곰팡이, 스토리지는 저장, 옵티멀은 최적, 서큘레이션은 서클이잖아요. 그죠? 순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 여러분 형광펜 거저스가 별표하시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기출 문장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should가 처음 나왔다 그러면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됐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if understanding should not occur 가정법 미래입니다. 자, 만약에 이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you will find yourself soon becoming drowsy. 너는 너 자신이 졸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졸릴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가볼까요? Dictionaries are your most reliable source for study of words. 자, 사전은 네가 단어를 공부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Yet, the habit of using them 하지만 사전을 사용하는 그 습관은 우리가 cultivate 잘 길러야 됩니다. 습관을 잘 길러야 됩니다. Of course, it can feel like an annoying interruption to stop your reading and look a word. 자,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물론 글을 읽다가 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읽는 것을 멈추고 단어를 look up 찾아보는 것은 되게 짜증나게 하는 interruption, 중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you might tell yourself, 너는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That if you keep going,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계속 읽다 보면 you'll eventually understand it from the context, 문맥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Indeed, reading study guide도 또한 그렇게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자, 2번 다음 문장 형광펜 그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 요거 인지되시나요? 제가 앞에서 기출 문장 할 때 제가 별표 여러 번 쳐드렸는데, 자, 일단은 그죠? It is that의 강조 구문이고 that 다음에 동사가 있고요. not a 법비입니다. 자, 원래 얘는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강조하는 주어가 너무 길어져서 뚝 but 떼다가 뒤로 보낸 구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의식이 점점 없어져서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네가 수면의 필요, 그러니까 뭔가 네가 잠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수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점점 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앞과 뒤가 뭔가 잘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아까 졸리다라는 얘기가 주어진 문장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야지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사전 찾지 말고 어떻게 문맥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가 안 가면 졸릴 거야. 근데 왜 졸리냐? 네가 수면이 부족해서 그래 졸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니까 점점 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자, 나머지 두 문장 마무리 지을게요. The neck here, neck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령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령은 recognize the early signs of word confusion before drowsiness take over. 자, 우리가 졸음이 나를 차지하기 전에 단어가 혼동된다는 것은 초기의 신호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다. 졸리기 전에. 졸리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충분한 의지력을 발휘하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래서 단어 공부하기 위해서 네가 사전에 그랩할 수 있는 의지력이 그래도 쉬울 때,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래도 쉬울 때, 그때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졸리기 전에 사전 찾아보는 게 최고다. 자, although 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 단어의 뜻이 clarify, 명확해지면 뭔가 안도감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게 될 것이다. 되게 재미있는 독해였습니다. 자, 요거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해요. 가정법, if가 생략된 구문. 2번, 강조 구문에서 나데이 법비가 강조되는데 법비를 떼다가 뒤로 보낸 구문. 이 두 가지. 자, 어휘 체크할게요. 드라우지, 졸린, cultivate, 기르다. interruption, 중단. lookup, 사전이나 인터넷 같은 것을 찾아보다, 검색하다. context, 문맥. neck, 요령. take over, 차지하다. exert란 단어는 중요해요. 뭔가 발휘하다. sufficient, 충분한. willpower, 의지력 말 그대로. clarify는 뭔가 클리어하게 하는 거, 이런 분명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실전 문제는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 여러분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접속사 편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이바이.